삼성전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숫자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이끄는 진짜 부활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일까요? 자, 지금부터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2조 1천억 원. 와, 이게 2025년 3분기. 딱 석 달 만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잠정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규모죠. 이게 그냥 많은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한 10조 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걸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 분기 매출로는 역대 최고 기록까지 세웠다니까요. 말 그대로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요즘 뭐 다들 AI 하잖아요. 바로 이 전 세계적인 AI 골드러시가 삼성의 실적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었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막대한 투자가 곧바로 삼성 같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직접적으로요. 아니,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왜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할까요?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AI 칩이 정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아주 빠른 전용 도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의 AI 칩 같은 데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핵심 부품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흐름이 시장 전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한번 따라가 보세요. 먼저 AI 때문에 HBM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그쵸?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돈 되는 HBM 생산에 올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D램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맞습니다. D램이랑 낸드 플래시 같은 일반 메모리 가격까지 덩달아 막 치솟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그 결과입니다. 보세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일반 D램 가격이 20% 넘게 그냥 폭등해 버렸고요. 낸더 플래시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HBM에 대한 관심이 결국 시장 전체의 가격을 다 끌어올려 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번 실적이 반도체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엔진이 있었거든요. 바로 스마트폰 MX 사업부입니다. 자,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축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 7월에 나온 갤럭시 폴드 7 말이죠. 이게 더 얇아지고 성능도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이게 아주 든든한 수익 버팀목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 양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 매출이라는 기록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삼성전자의 이 대단한 성공은요,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독특한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회사가 웃으면 코스피가 웃고 이 두 회사가 울면 코스피가 우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의 얘기도 아니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AI 붐을 보고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겠다 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막 들어오니까 코스피 전체가 함께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하지만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 그리고 잠재적인 약점들을 좀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해보죠.
지금 삼성의 상황을 보면요, 짝 양날의 검 같아요. 한쪽에는 보시다시피 메모리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 그리고 신기록을 세운 매출이라는 엄청난 강점이 있죠. 하지만 그 반대편을 보면요, 다른 회사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은 여전히 적자고요. HBM 시장에서의 경쟁도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거기다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리스크까지, 뚜렷한 약점들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위탁 생산에 맞는 파운드리 사업은 계속 수익을 못 내고 있고요. HBM 시장에서는 가장 큰 손님인 엔비디아의 마음에 확실히 잡았다고 말하기가 아직 좀 애매합니다.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국발 관세 폭탄 같은 지정학적 위험도 있고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번 실적, 이거 삼성의 진짜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가격이 올라서 번 돈 아니냐, 일종의 착시 효과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쩌면 과거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키워드에서 말이죠. 사실 반도체 업계는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미 한번 겪어봤어요. 바로 2017년하고 2018년이었죠. 그때 슈퍼사이클 덕분에 삼성이 5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때랑 정말 많이 닮아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AI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지금, 과연 역사는 그대로 반복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쭉 살펴봤던 여러 위험 요소들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